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열등감 관련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의 열등감, 컴플렉스에 관련된 단편적인 이야기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좀 심층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수록 열등감에 빠져드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열등감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어떤 행동들 때문에 아이들이 더 깊이 열등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열등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무엇인가? 보통 부모는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려고 뭔가를 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가 기죽는 상황이 오면 열등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보태 주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태 주실수록 열등감이 가속화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보통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열등감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라고 여기죠. 실제로 열등감이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또 그렇게 적혀 있고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정신분석에서는 열등감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란 말은 콤플렉스를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 콤플렉스의 원래 뜻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고 응어리처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열등감은요,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른들이 회피적 반응을 보일 때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영수가 친구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하죠. 우리도 그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거긴 방도 넓고 텔레비전도 엄청 크더라.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죠. 거기까지는 단순한 감정입니다. 아직 복잡하지 않아요. 아직 콤플렉스가 아니에요. 좋은 집을 보고 그 집에 살고 싶다는 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욕구죠. 그런데 그 순간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단순한 감정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콤플렉스라고 하는 복잡한 심정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엄마 아빠도 그 순간 아이의 감정을 단순하게 느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게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면 방도 넓고 참 좋겠네 하면서 아이의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 읽어주지 않고 회피 반응을 하면 아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큰 집에 가면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만 많이 나와서 안 좋아. 그리고 뭐 우리 집도 그렇게 안 좋은 집은 아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큰 거는 낭비야, 낭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아이 마음은 복잡해지죠. 분명 내 감정은 부러웠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게 쓸데없는 낭비였다니 심정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러움을 감추거나 수치스럽다고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열등감이 없는 편인가? 열등감은요, 환경적으로, 즉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열악한 집에 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인정하기 싫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평소 나랑 잘 놀아주던 아주 좋은 아빠가 갑자기 이제 캠핑장에서 옆에 주차된 큰 차를 보고 캠핑하는 내내 틈틈이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는 이제 복잡한 마음이 들죠. 뭔가 아빠에게 더 신나게 놀아달라고 부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는 우리 집 차를 타고 캠핑 가자고 조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캠핑장에 가서 우리 집 텐트는 최신이고 엄청 크고 다양한 기능의 장비들이 많지만 아빠는 장비에만 관심을 갖고 나는 그저 혼자 심심할 뿐이고, 바로 옆 조그만 텐트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다른 또래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과 함께 아빠랑 무언가 신나는 모험을 즐기는 것을 볼 때 아이의 마음은 복잡한 심정이 파고들게 되어 있죠. 그 복잡한 심정에서 바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편 요즘 애들이 뭐 어른들 영향인지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집 몇 평이고 뭐 얼마고 뭐 그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 이제 비교하면서 자랑도 하고 또 뭐 무시도 하고. 예. 우리 애가 이제 그런 무시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자, 사실을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더 넓다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아이의 마음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아이보다 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가리는 이제 가림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관심 받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 아이 나름대로 복잡한 실타래가 이제 엉켜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집 평수가 더 넓다는 그런 말을 들은 자녀보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자녀의 부모님이 사실 더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집 크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자랑하면서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잡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은 그런 내면을 잘 모르죠. 또 무시당하는 아이는 좀 속상하고 또 상처받을 것 같고 이제 기가 죽고 열등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자,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열등감은요, 기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예, 기가 죽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어떤 부러운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 부러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잡하게 회피하게 될 때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선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어떤 복잡해짐으로 가득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외부의 시선이 나에게 향하지 않을 때예요. 쉽게 표현하면 관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주눅들지 않도록 뭔가를 더 잘해주면 기죽지 않고 열등감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반대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운동화를 주려고 할수록 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해 주는 것과 같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만큼 어울리는 것을 해주되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눈을 마주하면서 관심을 보일 때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즉 열등감이 자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조금 일상 안에서 많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키즈폰을 들고 다니는 영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친구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일종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걸 열등감이라고 하진 않아요. 부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이제 복잡한 마음이 덧붙여집니다. 아, 우리 엄마는 저런 스마트폰을 사주지도 않는 답답한 엄마 아닌가? 우리 집은 더 친구보다 돈을 더 못 버는 건 아닌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연관 짓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키즈폰을 슬쩍 감춥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고 가지 않아요. 차라리 아예 폰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등감이라는 건 단순히 부족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복잡하게 생각하고 결국 그 복잡한 것들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감추는 것으로 결론 내는 그런 회피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평소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복잡한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초등학생 때는 폰으로 문자와 연락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 이상의 기능은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좋지 않거든. 최소한 중학교에 올라가면 사줄 생각이야.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물론 갖고 싶다는 욕망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게 되죠. 명확하잖아요. 초등 시기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줄 생각이야. 그러면 그 기간까지 단순하게 욕망은 간직한 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이 뭔가를 부러워하는 상황이 오면 그걸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러운 상황이 어떻게 기회가 되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 열등감이 높은 아이들과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의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인지한 순간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주변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성취 동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부러움을 표현했을 때 그 부러운 감정이 공감되는 경험을 한 아이는 이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루고자 하는 꿈과 어떤 동기가 생기죠. 반대로 그 감정에 대한 회피 반응을 경험한 아이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제 복잡함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더 큰 공허함 속에서 열등감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이 되는 거죠. 열등감이 아닌 성취 동기가 되는 그런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열등감에 대한 좀 깊은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면서 부러움을 감출수록 복잡한 열등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도 됩니다. 그 감정이 인정되면 그러면 목표가 생기고 성취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아이가 성장하는 큰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사회단은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